이번 달에 10월 달이군요. 지난달이군요. 최근에 하여튼 이 3RCS에서 괜찮은 그 순행 쿨러 신 모델이 나와가지고 참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이 순행 쿨러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AMD CPU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무법 증상 때문에 저 CPU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쿨러를 선택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공랭 쿨러들 같은 경우는 무법 방지 기능이 있는 쿨러가 많은데 순행 쿨러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그 무법 방지 키트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같은 3RCS 그 2열 순행 쿨러 CT240, 요거는 CSI240이고요. 며칠 전에 올린 게 이제 CT240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워터 펌프를 그 CPU 위에 장착할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 장착하는 게 방법이 훨씬 쉽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무려 6년, 6년 그 AS하고 누수 보상을 지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비해서 가격대는 지금 다나와 최저 가격 지금 2021년 11월 기준 해가지고 지금 다나와 최저 가격이 8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질렀습니다.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 라디에이터하고 워터 펌프, 그 다음에 팬, 쿨링팬입니다. 쿨링팬, 라디에이터에 달아주는 쿨링팬. 요것도 요 팬 자체도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고요. 이 모델은 오토 RGB가 아니고 그 연동 RGB입니다. 연동 RGB. 모델명에서는 ARGB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오토 RGB는 그냥 RGB 또는 오토 RGB라고 하고요. ARGB는 뭐 어드레서블 RGB인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연동 RGB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선이 그 오토 RGB보다는 좀 복잡하고요. 전기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메인보드 그 5V 그 5V 단자에 아마 꽂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동 RGB 모델은 처음 써봐가지고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연동 RGB이기 때문에 이 전기선이 두 가지고요. 요게 이제 돌려주는 구동 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동 전원 단자고요. 4핀 단자입니다. 요거 CPU 팬이라고, 메인보드 보면 CPU 팬이라고 혹은 워터 펌프라고 써 있는 단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꽂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RGB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제 연동 RGB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메인보드 그 5V 단자, 3핀 단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하나가 이빨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핀, 5V 3핀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쿨링 팬이 하고 두 개끼리, 그 다음에 이 워터 펌프 하고도 이제 또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뭐 따로 꽂아도 되지만, 이제 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마 5V 단자가 그 연동 RGB 단자가 아마 여러 개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따로따로 꽂아도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 세 개나 두 개를 이 RGB 이 선을 갖다가 연결을 해 주거든요. 서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그 메인보드 5V 단자에다가 아마 연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팬에 이제 돌려주는 구동 전원 단자를 두 가닥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요거를 메인보드에 있는 그 CPU 팬이나 워터 펌프 그 단자에다가 꽂아주면 되는 Y자 케이블, Y자 케이블 두 가닥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이 끝을 이제 메인보드에 그 CPU 팬 또는 워터 펌프 꽂아주는 데다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인데요. 이게 컨트롤러인데, 요거는 아마 이제 일종의 옵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구형 메인보드 중에 5V 그 RGB 연동 RGB 단자가 이제 없는 경우에 그 파워의 그 SATA 전원 공급선 그거하고 연결을 해주고 이 팬에 있는 이 RGB 단자를 이 컨트롤러 있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근데 이제 연동 RGB를 그래서 그 5V 연동 RGB 단자가 메인보드에 없는 메인보드에서 이 연동 RGB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컨트롤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요거 없이 일단 설치를 해보고, 제 거 메인보드는 거의 최신형이기 때문에 요거 없이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컨트롤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요 호수, 요 호수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이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있으면 좋죠. 이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잡아주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절하게 AMD용, 인텔용 아마 따로 포장해 놓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글자로 써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이 인텔용은 백플레이트 뒤에서, 메인보드 뒤에서 그거 받쳐주는 게 따로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백플레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그 무법 방지 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PU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인텔처럼 무법이 이제 원천적으로 예방이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새 거를 산 거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 나사 4개짜리가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봉투에 되어 있습니다. 4개짜리. 요거를 요 AMD용 요 브라켓을 요 위쪽으로 하고 볼트를 밑에서 조여주면 됩니다. 이 컴퓨터는 3700X AMD 라이젠 3700X CPU에 메인보드가 에즈락 B550M 프로4를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제가 그 에즈락 그 메인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메인보드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됐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그 공랭 쿨러를 제거를 했고, 제 지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3700X CPU가 제가 그때 번개장터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산 건데요. 그것도 역시나 그때 이 CPU가 불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AS를 받았거든요. AS를 받아가지고 그 임시로 3600 라이젠 3600으로 쓰고 있다가 AS를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다는 게 귀찮아 가지고 한참 미루다가 최근에 이제 요 CPU를 3700X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받은 그게 대원 CTS인가 하는 그 회사에서 그 AS를 해줬는데요. 아예 다른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당근마켓에서 산 그 3700X CPU가 2020년 한 3월쯤에 생산된 거거든요. 근데 교체해준 CPU는 2020년 12월 정도에 생산된 아주 오히려 훨씬 더 최신형 CPU로 바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거 같은 중고 AS 받은 중고 지금 CPU를 에즈락 B550M 프로4 요 메인보드에 장착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3RCS에 새로 나온 CSI 240이라는 2열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이 기본 백플레이트 백 브라켓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뒤쪽에다가 백플레이트를 끼워 놨고요. 이제 앞쪽에 브라켓을 설치할 때 이렇게 눕혀서 해야 되거든요. 눕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눕혀 놓으면은 지금 이 상태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밑으로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뒤쪽을 뭘로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자그만 빈 박스 갖고 뒤에 받쳐줘서 백플레이트가 밑으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빨간 거를 올려 주시고요. 보니까 뭐 앞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 무법 방지 키트를 아이고 이걸 저거를 써멀 그리스 먼저 발라야 되겠네요. 여기 써멀 그리스가 하나 딸려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경우는 그 쿨러를 띄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CPU를 닦아주고 나서 보통 다시 써머를 바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냥 그대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전에 사용했던 그 써멀 그리스보다 점도가 굉장히 강하네요. 제가 앞에 사용한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점도가 좀 묽었거든요. 이거는 좀 점도가 진한 편이네요. 지금 뭐 기존에 발려있던 흰색 써멀하고 새로 바르는 회색 써멀이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 경험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하면 이게 어두워 가지고 이 조명이 쉽지가 않네요. 무폭 방지 킷을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CPU 주변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법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방향이 좀 헷갈리네요. 근데 설명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그 상품 설명 보니까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 요 가생이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 올리는 것 같네요. 요것도 구멍 맞추는 게 조금
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같이 있는 볼트가 있거든요. 이걸로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무법 방지 킷하고 주변 아래 위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워터 펌프, 저거부터 해야죠. 저거 작업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라디에이터를 케이스 안에 이제 상단에 부착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라디에이터에 먼저 이 쿨링팬을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 정리를 위해서요, 이 선들은 이 가운데로 몰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안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모아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의 팬은 이 긴 나사를 이용해서 구멍 맞춰 가지고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를 먼저 일단 상단에 부착을 해 주시고요. 위에서 8개 나사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8개나 들어가니까 너무 뭐 세게 조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또 너무 세게 조이다가 이 속의 라디에이터에 혹시라도 파손이 아직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우려 걱정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뭐 진동음 안 생길 정도만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을 이제 좀 일단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요 Y자 요거 이제 구동시켜 주는 거, 팬 돌아가게 하고 워터펌프 돌아가게 하는 구동 케이블, 구동 전원 케이블, 요거 합쳐주는 단자거든요. Y 단자 케이블, 요걸 이용해서 저 위에 CPU 팬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워터펌프 부분, 요거를 요 CPU 위에, 브라켓 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아래 위로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닐 붙어 있는 거 꼭 띄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깜빡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 위로, 여기 보이는 나사, 스프링 달려 있는 나사 있죠? 요거를 위에 올려놓고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거 구멍 맞춰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구멍이 가려서 잘 안 보여 가지고 약간 애를 먹긴 했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 위에
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동 전원 케이블 4핀 단자, 요거를 Y자 이걸로 두 개를 하나 합쳐 가지고요. 요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B550M 프로4라고 써 있는 글자 위에 보시면 두 개 있죠, 단자. 그게 이제 하나가 둘 다 이제 CPU 펜, 펜 쿨러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꽂고 선은 뒤쪽으로 구멍을 통해서 넘기겠습니다. 워터 펌프, 구동 전원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요 왼쪽에 보면 거기도 또 쿨링팬 그 케이블을 꽂는 단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터 펌프 요거 전원 케이블이거든요. 여기 워터 펌프 전원 케이블인데, 아까 제가 요 왼쪽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요거에 걸려 가지고, 물론 이 그래픽 카드를 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귀차니즘의 대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픽 카드 빼는 게 귀찮아서 그냥 여기 위에 그 CPU 펜이나 워터펌프 단자 꽂는 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에다가 그냥 꽂아 줬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쿨링팬 두 개 요거 합친 거예요. 전원 케이블 두 개를 이렇게 Y자 케이블 하나로 합쳐서 요거를 아까 워터펌프 그 꽂은 데 위에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 위에다가 요 4핀 쿨링팬, 상단 쿨링팬 구동 전원 케이블 요거를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구동 쿨링팬, 저 위에 꽂아 줬고요. 램 왼쪽 위에 보면 꽂아 줬고요. 선은 그 뒤쪽 구멍으로 돼서 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요게 상단 쿨링팬 전원 케이블이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Y자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시 끝부분을 앞으로 넘겨서 메인보드 그 4핀 단자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묶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뚜껑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 RGB 단자 5V 단자 그거 이제 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토 RGB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요걸로 끝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동 RGB 모델이라서 그 추가적으로 5V 연동 RGB 그 단자 케이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이 연동 RGB, 이게 연동 RGB 5V 연동 RGB 단자 케이블 단자거든요. 요게 이제 워터 펌프에 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 상단 쿨링팬에 달린 거 두 개, 암수
한 줄에 암수가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제 요거를 서로 지금 연결을 해서 이제 요 램 오른쪽에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5V 그 RGB 단자가 있거든요. 하얀 거 밑에 까만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예, 거기다가 연결하는데 요거 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게 좀 어렵네요. 뭐 선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냥 갖다 꽂으면 되긴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후보 성명은 요 연 1번 원희룡 연동 RGB 선을 뒤로 뺐고요. 예, 다 뒤로 뺐습니다. 뒤로 빼고 요 왼쪽 선이 워터 펌프에서 나온 RGB 연동 RGB 선, 그 5V 선이고요. 이게 이제 위에 상단 쿨링팬에서 나온 그 5V 연동 RGB 케이블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한 줄에 암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워터 펌프에서 나온 게 암이고, 요거 쿨링팬에서 나온 거 순놈, 예, 순놈을 같이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두 개를 물리고, 이제 요거를 요 암놈을 또 상단에 쿨링팬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암놈을 요 순놈, 요 순놈하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앞놈을 메인보드에다 꽂아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딸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러는 그 5V 메인보드 단자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이 상태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워터 펌프하고 쿨링팬 그 RGB, 예, RGB 케이블끼리 다 연결을 했거든요. 서로 다 같이 연결을 해버리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암놈 단자가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게 순놈이거든요. 순놈 단자거든요. 그냥 그거를 제가 요 뒤로 넘겼다가 지금 앞으로 마지막 남은 요 암놈 단자를 이제 안으로 다시 뒤로 넘겼다가 안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메인보드 순놈 단자, 예, 순놈 단자에다가 요 옆에 보면 있거든요. 요 옆에 거기다가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RGB 케이블 단자들을 연결하면 마지막으로 암놈 하나가 남는다고 그랬죠. 예, 그거를 메인보드에 있는 순놈 단자에다가, 예, 꽂아 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이 제대로 될 수 이 있는 워터 그런 상황이 펌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워터 펌프의 RGB 선 밑으로 돼 있는 걸요.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요 램하고 그래픽카드 사이로 밑으로 해서 빼가지고 뒤로 넘겼습니다. 뒤로 넘겼고요. 뒤에서 이 상단, 상단 이 쿨링팬 그 RGB 케이블하고 뒤에서 뒤로 넘긴 다음에 뒤에서 합쳐가지고 다시 다시 요 앞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남는 암놈 단자를 메인보드에 있는 순놈 5V 순놈 단자, 순놈 단자에다가 꽂아 줬습니다. 이 쿨링팬 그 RGB 요 케이블도요. 요 케이블도 요 가운데 안쪽으로 모았다가 뒤로 넘겨서 돌려가지고 뒤에서 연결한 다음에 앞으로 남는 마지막 하나를 앞으로 넘겼습니다. 그 RGB 그 연동 RGB 케이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안쪽에 반대편에 보면 워터 펌프 있잖아요. 그 밑으로 케이블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 뒤로 빼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이 상단 쿨링팬의 그 케이블들 요거를 가운데로 안쪽으로 모아서 뒤로 뺀 다음에 여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물리고 남는 거 하나를 앞으로 넘겨서 메인보드에 꽂아 줬습니다. 자, 제가 그 연동 RGB 연동 RGB 수냉 쿨러를 처음 장착을 해 보는데요. 이제 조립은 설치하는 거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RGB는 정상 작동하는 것 같네요.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온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3700X인데요. AMD 라이젠 3700X, 메인보드는 에즈락 B550M 프로4. 요게 이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40 중반 나왔던 것 같은데 37도, 37도 나오네요. 일단 메인보드 상으로 37도가 나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로 나가서 다시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치를 한 것 같네요. RGB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우스 포인트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인 RPM이 왜 이렇게 빨리 돌까요? 이게 페인 RPM이 지금 CPU라고 표시되는 게 워터펌프를 연결했거든요. 여기 밑에 AUX 팬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상단 쿨링 팬, 그 단자를 연결해 준 건데, 누구 유튜브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이 워터 펌프 같은 경우는 풀로 돌리는 거라고 하긴 하더만요. 근데 저거랑 또 제가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은 또 좀 틀려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단 온도를 한번 보시면, 온도를 보시면은 37도, 최저 온도는 35도, 최고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에 그 전에 공랭 쿨러 달았을 때 보면 이 온도가 굉장히 요동을 치더라고요. 막 30 몇 도였다가 막 50 몇 도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순행 쿨러, 3RCS, 이게 CSI 240이죠. CSI 240, CSI 240 2열 순행 쿨러, CSI 360은 이제 3열 순행 쿨러입니다. 기본적으로 같고 3열이냐 2열이냐 차이인데, 요거 이제 CSI 요 최신에 나온 모델이고요. 보면 온도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죠. 보면 지금 33까지 떨어졌습니다. 33, 이 온도가 이렇게 등락 폭이 크질 않죠. 그 전에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온도가 계속 요동을 쳤거든요. 막 30 몇 도였다가 막 40 몇 도였다가 막 50 몇 도였다가 막 왔다리.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온도가 CPU 온도가 이렇게 쉽게 변하나 뭐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네요. 이게 순환 쿨러의 장점이 이 CPU 온도 유지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33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죠. 33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RGB도 예쁘고요. RGB도 이거 이제 아마 그 프로그램, 이 RGB 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지금 이 상태도 예쁘니까 그냥
일단 놔두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으로 이거 연동 RGB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첫 번에 이제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곳에 또 온도가 또 40 몇 도로 올라갔네요. 이게 AMD CPU 같은 경우가 좀 이렇긴 합니다. 예, CPU 온도가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AMD 라이젠 3600, 그 다음에 라이젠 3500X 3500X도 써봤고요. 3700X, 이 컴퓨터는 3700X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제가 주로 쓰는 컴퓨터는 5600X. 예, 그런데 좀 특성이, 예, 좀 인텔 그 CPU에 비해서 온도가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경향이, 지금 또 다시 48도까지 올라가죠. 예, 33도였다가 48도까지 올라가죠. 아, 이게 이 특성이 변하지 않네요. 지금 이 아이들링 상태거든요. 이게 특별히 하는 게 없는 상태인데 곳에 못 참고 49도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지금 CPU Z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 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CPU가 100% 지금 돌아가고 있죠. CPU 100%. 작업 관리자 보시면 온도를 보시면은 70도, 71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CPU Z에 보면 이 CPU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CPU 스트레스. 이게 이제 CPU를 100% 돌려가지고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보시면 이 팬 보시면 CPU 밑에 AUX 팬,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상단 쿨링 팬 속도거든요. 아까 800인가 얼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148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CPU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이 워터 펌프를 제가 꽂았거든요. 워터 펌프는 RPM이 거의 고정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델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마다. CPU 100%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72도. 예. 오른쪽에 보시면 최고 온도가 73도였죠. 73도. 63도? 아, 끝났나? 끝난 건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CPU가 100%거든요. (71도) 중간에 한번 얘가 잠깐 멈췄었거든요. 여기 3700에서 8코어 16스레드 뭐 CPU 100% 돌아가는 상태에서 71도 뭐 정도면, 최고 73도 정도면 괜찮은 거죠. 예. 이상으로 3RCS 최신 따끈따끈한 순행 쿨러 CSI 240 순행 쿨러 그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 그 다음에 조립 설치, 과정까지, 뭐 제가 아마추어라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거 자가 조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